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KJ리님 감사드립니다. 스크래치, 저도 모델 S 다 좋은데 이게 좀 보유해보니까 이제 장기로 가니까 슬슬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게, 그래서 빌드 퀄리티는 용서가 안 되더라. 근데 그 외에는 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계속해서 FSD 베타도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트윗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막 쏟아지는데 왜 이렇게 조용한가? 댓글도 남겨주셨지만 좀 스페이스X의 스타쉽 발사 일들 아니면은 지금 공장들에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고 있죠. 베를린 공장도 약간 디펙들이 나오고, 이제 기가 텍사스 돈 먹는 하마, 그래서 이런 루머도 나옵니다. 심지어 2170을 쓰는 라인을 하나 더 개설하는 거 아니냐라는 루머도 나옵니다. 이거 완전 루머입니다. 그럴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이런 루머까지 나올 정도로 계속 생산량을 빨리 올리기 위해서 힘들기 때문에 직접 CEO가 가서 고군분투하는, 다른 트윗 보니까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공장에 계속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일은 하고 있는데 트윗을 안 하는 게, 하루 평균 30개 트윗을 쏟아내시던 분이, 그거 이상 30개 이상씩 쏟아내시던 분이 갑자기 입을 다무니까 이게 저도 너무 의아합니다. 항상 일론 머스크의 그 트윗을 이렇게 따라가고 그런 것들을 제 영상에 업데이트 했는데, 진짜 이럴 수가 있나. 물론 이게 원래 예전에 일론 머스크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래서 초창기에는 정치적인 얘기를 별로 하질 않았죠. 왜냐면 이분이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누가 이렇게 다 찾아가지고 기사에도 쓰긴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stay out politics, 정치로부터 떠나 계신 분, 그리고 자기는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돈은 양쪽 다 찌른다라든지, 그런 모습, 그리고 트윗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흐르지 않았었는데, 점점 해가 갈수록 정치적인 댓글이 참 많아졌는데, 여기 기사에 보면 SCOTUS, 이거 decision, 이거 약자죠. 이거 대법원 판결인데, 굳이 저거 관련돼서 하나 더 일론 머스크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보면은, 지금 그 낙태,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시끌시끌한데, 그 다음은 이제 대법관들이 저스티스가 동성 결혼을 다음은 이제 넘어올 거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갈지 한번, 참 미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참 다이나믹한 시츄에이션인데요. 그 다음 얘기할 것도 참 다이나믹합니다. 너무 대비돼서. 근데 일론 머스크한테 딸이 있는, 사실 딸이 아닙니다. 이분이 아들인데요. 트랜스젠더입니다. 그렇게 여성으로, 그리고 이분이 성인이 되자마자 이제 신고를 했죠. 아버지와의 연을 끊는다. 이제 모든 걸 끊는다. 나하고 그분과는 연결시키지 말아라. 자식을 많이 가지셨지만, 이게 아무래도 가정이 좀, 아버지가 이렇게 결혼과 이혼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자식들한테는 조금 정신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나. 솔선수범 하셨으나 아이를 많이 낳는 거에 대해서, 근데 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혹시 이런 것들이 일론 머스크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지 않았나.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지금 공화당 쪽이죠.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싫어하는지는 않지만 어떤 스탠스인지는 충분히, 약간 오른쪽이기 때문에 어떠실 거는지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대명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한 번 더 추측을 해보고요. 앞선 그런 낙태법에 대해서 이제 주가 다 알아서 하는 건데, 참 미국이, 제 결론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라는 게 제 이야기인데, 그런 거를 걱정하고 요즘 이렇게 시위나 특히 이제 켈리는 워낙 진보적이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은데, 한편으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 그러니까 오피셜리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황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좀 불리하긴 한데 이 전쟁이 참 웃기죠. 정말 강력한 러시아를 상대로 정말 선전을 했고, 저는 여전히 결론은 똑같습니다. 부패로, 반부패적인 면으로 해서 이제 젤렌스키가 뽑혔든 어쨌든 큰 웨이브는 반러 정서가 이미 깔려있고, 지금 젤렌스키는 계속 크림반도까지도 수복을 하겠다고 계속, 그것이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나라의 대통령은 그 시대에 딱 그 국민 수준과 상황에 맞는 분이 꼭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젤렌스키가 전쟁을 원치 않든 원하든 지금 너무 많은 장병들과 국민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죠.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설령 러시아가 여기서 뭐 휴전을 한다든지, 지금 주변 유럽 국가들이 그런 걸 많이 원하죠. 지금 하이 인플레이션에 이것도 기여를 하기 때문에, 안 그랬다간 자기가 자기가 권력을 놓게 생겼으니까. 역시 젤렌스키 역시도 국민들의 뜻에 지금 반러 정서가 팽배해 있는데, 이거를 권력을 잡으려면 계속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가야겠죠. 뭐가 뭔진 모르겠지만, 뭔지인진 모르겠지만 상황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이 정말 웃긴 게, 미국이 딱 우크라이나가 이게 교착할 정도로 무기를 더 많이 주면 될 것 같은데, 러시아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전쟁이라는 게 이미 이 선은 저희 아버지가 맞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그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서 전쟁이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다라는 게 참 슬픈 현실이고, 이렇게 여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이게 너무 대비된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낙태를 걱정하는, 여기서는 그런 걱정을 할 틈이 없죠.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더 힘의 논리와 참 암울하게 돌아가는데, 어찌 보면 이게 또 배부르는 소리일 수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정치적 이슈화 된다 할지라도 이거보다 제가 볼 때 인플레이션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거 해결 못하면은 중간 선거는 그냥 사실상 끝났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너무 대비돼서 참 세상이 너무나도 다이나믹하게, 어찌 보면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이걸 걱정하는 거는 너무 배부른 소리인 것 같은, 슬픈. 그러니까 US official입니다. 그러니까 전황이 불리할지언정, 그러니까 계속 정치인들이 지금 미국 정치인들이 방문을 했죠. 그때마다 우크라이나한테 한번 묻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싸울 여지가 있는지. 그러니까 항상 미국은 그 우크라이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에 맞게, 그러니까 어떤 프레셔도 없다라는 거죠. 패스미스틱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뭐 프레셔를 해서 전쟁을 계속 한다든지 이건 아니라, 오롯이 젤렌스키, 그러니까 이게 양쪽 다 하는 말이 들어보면 맞습니다. 푸틴이 하는 말도 맞고요, 미국이 하는 말도 맞습니다. 푸틴이 하는 말대로 제재가 생각외로 잘 들어가지 않죠. 이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더 고유가로 인해서, 그리고 생각외로 푸틴이 정말 잘 대응을 하고 있고, 정말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고, 바이든 얘기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많은 외국 기업들이 철수했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러시아도 굉장히 하이 인플레이션에 고통스러운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먼저 죽냐. 아마 푸틴 입장에선 민주주의를 하는 투표로, 그러니까 살짝만 찔러도 이 민주주의 하는 국가들은 전체주의를 따르는 국가에 비해서 그런 면들이 치명적이니까, 네가 죽냐 내가 죽냐 먼저 죽냐 싸움인데, 참 뭐가 됐든 다시 한번, 이게 너무 두 개가 오늘 보니까 한쪽에선 전쟁이고 한쪽에서는 이런 법으로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게 참 슬프기도 하고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일론 머스크 얘기하다가 세계 정세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제 테슬라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판매량인데요. 미국에서 드디어 이제 이 데이터는 이제 2021년 디셈버, 12월까지죠. 항상 데이터가 이렇게 정리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바로 나오면 좋은데, 항상 자율주행도 그렇고 그 데이터를 잘 정제하는 게, 빅데이터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참 힘들죠. 사람 손도 들어가야 되니까. 미국에서 전기차 레지스트레이션이 5%를 넘었습니다. 급속한 고유가의 힘을 얻어서 정말 급속한 성장이고요. 재미난 거는 캘리포니아는 진짜 대단한 주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요 산호세 에리아에서 전기차가 20.2%를 돌파하는, 이건 기존 IC 인터널 컨버션 엔진까지 합친 겁니다. 요 지역 한정으로 하면은 여기가 얼마나 전기차 천국인지, 10대 중 2대가 넘는 게 전기차라는 거죠. 팔린 차들 전체에서 대단합니다. 근데 보통은 중부는 뭐 거의 5% 미만이고요. 동부도 5% 가기 쉽지 않네요. 이 색깔 봐서는. 서부가, 그나마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전기차 천국인지를 알 수 있고요. 캘리포니아가 진짜 이거는 대단한 게, 캘리포니아가 처음으로 이제 100% renewable electricity를 달성했습니다. at time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virtually capacity는, 그러니까
모든 이제 깔아놓은 솔라 패널이나 이런 것들 다 돌리면은 뭐 제대로 다 돈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캐패시티를 계산하면 화석 연료를 하나도 안 쓰고도 서포트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당연히 화석 연료든 원전이든 밤에도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을 끌어다 써야죠. virtually, 그러니까 이론상 100%를 달성을 했다는 겁니다. 진짜 대단한 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 통계를 좀 더 자세히 보긴 해야 되지만, 그 전까지를 이렇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2021년 고기까지 한 33%인가 그럽니다. 리뉴어블 에너지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정말 급속도로 캘리포니아는 참 이걸 엄청나게 빠르게 확장하고 있고, 이런 속도라면 2040년쯤에는 정말로 이제 배터리가 받쳐준다면 아예 손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참 대단한 주고요. 미국에서 어떤 주도 이렇게 빨리 리뉴어블 에너지를 빨리 갖춘 주는 없습니다. 그러니 전기차가 이렇게 미친 듯이 팔리고, 제가 느끼는 거는, 가뜩이나 테슬라 팬인데, 더 좋은 곳으로 오는 바람에 저는 많이, 그러니까 극상의, 그러니까 최상의 베스트 케이스에 좀 바이어스 되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또 알려드립니다.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또 한 가지 대단한 게, 현대 기아차가 이 데이터는, 저 차량 데이터들 중 이 데이터는 4월까지인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월도 찾았거든요. 지난번에 4월까지도 얘기해서 현대기아차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현대기아차의 진짜 대단한 점은 테슬라가 61%, 그러니까 지난번 1분기에 막 70% 넘는, 그거보단 좀 내려와 있죠. 61%고 포드가 8%입니다. 근데 현대가 6%, 기아가 6%입니다. 합치면 12%나 됩니다. 정말 선전을 잘했고요. 확실히 그 품질이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물론 쌉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풀로 받기 때문에 저는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는데, 정말 칭찬해야 될 부분. 현대기아차가 그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 미국에서. 그리고 모델 Y의 레지스트레이션이 압도적이긴 하죠. 데이터에 대해서 엑시오스도 이제 얘기하는 게, 근데 딱히 테슬라의 경쟁자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벌들이 막 테슬라 잡겠다 근데 뭐 리비안도 나옵니다. 근데 딱히 판매량이 그게 높지 않고, ID4 나오면은 뭐 다 뒤집어진다 그랬는데, 결과는 다들 아시죠? ID4 순위에 들기 참 쉽지 않고요. 그나마 그래도 높게 평가하는 것들은 내연기관에서는 그래도 다양한 전기차 모델을 쏟아내기 때문에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뭐 캐딜락 리릭이라든지 폭스바겐 ID 버즈, 이쁜 그 버스,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그래도 계속 신모델을, GM도 그렇고 에퀴녹스도 그렇고 막 내놓으니까 테슬라는 그에 비해서 라인업이 적죠. 근데 라인업이 적어야지 생산 효율성을 더 극대화할 수 있어서 더 나은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소비자들은 또 다양한 차를 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중로는 테슬라가 여전히 압도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을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5월달 제가 그때 소폭 줄어서 이거 주는 거 아니냐 걱정했던 적이 있죠. 기아 EV6도 4월달에 꺾였습니다. 3월에 피크를 찍고 4월에 꺾였거든요. 아이오닉 5도 3월에 피크를 찍고 4월, 5월 줄기차게 지금 내리막입니다. EV6, 기아 EV6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지난번에 EV6는 마크업 붙여먹는 가격이 $20,000짜리. 근데 그 사실입니다. 주변에서 하도 곡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이 동네는 좀 너무한 게, 차고에 차가 있으니까 돈을 더 주면 그 차를 주고, 아니면은 현대에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주문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1년을 기다리셔야 되는. 일제가 좀 더 일본 차들의 하이브리드가 적긴 한데 똑같더라고요. 다 이 내연기관 회사들이 그 마크업은 진짜 사실입니다. 테슬라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 정도로 가격을 많이 올려서 이 동네는 팔더라. 그래서 비인기 지역 그러니까 중부라든지 친환경 차가 좀 비인기인 지역을 가셔야지만 마크업 없거나 아주 조금 내고, 근데 또 가서 픽업 해오고 이런 노동력, 참 이 동네는 특히 전기차 천국인 요 동네 있는 쉽지 않더라. 그리고 그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뭐 반도체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마크업이 해도 너무 심해서 그런지 확실히 판매량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여름으로 갈수록 자동차 판매량이 느는 게 정상입니다. 여태까지는 그랬죠. 근데 요즘은 통계가 하도 맞질 않죠.
하도 변수가 많아져서. 그렇지만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여름으로 갈수록 차량 판매량이 늘고 겨울로 갈수록 이제 떨어지는데, 지금 벌써부터 떨어지는 거는 마컴 영향도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다음은 테슬라 이야기인데요. 격차가 그러면 줄냐? 앞선 그렇게 마켓 쉐어도 조금 줄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는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이 충전소, 지금 테슬라는 저 오레곤에, 지금 이 지도 보면요, 이 캘리포니아 위가 이 오레곤인데, 요 위에다가도 이제는 51개 차징 스토어를 가진, 그 51개? 요즘 이 동네 서부 쪽 라인에는 뭐 50개, 40개는, 여기 보면 기사에서도 56개짜리를 뭐 i5 그 캘리포니아로 쭉 내려가는 그 고속도로에서도 제가 막 20개, 30개는 그냥 쉽게 본다 그랬죠. 여기 보면은, 뭐 98개도 있네요. 근데 그거 보니까 한 2, 30개 있는데도 공사를 바로 그 옆에다 또 공사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레곤에도 50개. 여기엔 뭐 규모가, 테슬라의 충전소 규모가 압도적입니다. 이건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내가 충전 걱정 없이 돌아다니겠다라는 거 하면은 지금도 테슬라입니다. 그럴 거 아니면 테슬라 안 사셔도 되는데, 자, 유일한 경쟁사가 CCS를 까는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인데요. 그 데이터로 저는 보여드립니다. 격차는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이 준다 자꾸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깝깝해가지고 지도에서 이게 미국 전역을 보니까 많이 깐 것 같죠. 지금 타입 보면 넘버가 CCS가 2537개를 깔았고요. 스테이션이 한 758개고 한 76개가 커밍입니다. 근데 차 데모가 이거 좀 거의 다 CCS 플러스 이제 차 데모, 이거는 한 속도가 50km 나오나 그렇습니다. 좀 느린데 레벨 2까지 오죽하면 레벨 2를 이 맵에다 넣을까요? 근데 이 회색은 커밍 순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지도를 보면, 저 데스밸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사는 데만 골라서 깔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몬타나, 와이오밍,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미네소타, 미네소라 이런데 사람 좀 덜 사는 데는 못 건너갑니다, 미국을. 그리고 오레곤에도 이런데 빈 데가 꽤 있죠. 그러니까 정확히 사람들이 많이 쓰는 고속도로나 인구 많은 밀집 지역에 좀 깔아놔서, 나 요 정도만 다니겠다. 뭐 잘 플래닝 하시면은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긴 한데 주유소 같이 그냥 전혀 막 프리 오브 마인드로 사시면은 가다가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경쟁사 차들이 많이 팔리게 된다라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로는 택도 없습니다. 기다리는 건 다반사고, 아주 머리가 아파질 거고, 심지어는 지금 파는 전기차 네트워크랑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네트워크가 소통을 안 하기 때문에 테슬라처럼 거기에 얼마의 차저가 지금 기다리고 사람들이 기다리는지 아니면 몇 개가 비어 있는지, 심지어 테슬라는 내비게이션 상에서 어디를 가야지 지금 빨리, 그러니까 가까운 걸 소개시켜 주는 게 아니라 현재 충전 상태들을 봐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다 이렇게 라우트 시켜줍니다. 그런 것까지 해주는데 그런 걸 기대하는 건 무리겠죠. 반면에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35,000개를 향해 가고 있고, 그중 한 40%니까 현재 한 35,000개 40%면은 한 14,000개군요. 미국에만 14,000개가 넘는, 그리고 계속 깔고 있죠. 이 기울기 안 줄어듭니다. 계속 엄청나게 깔고 있는데,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은 지멘스인가요? 지금 여기서 투자금을, 그러니까 주식을 좀 팔아가지고 자금을 좀 확보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나스닥에서 나온 기사인데 얼마 안 됐는데, 이 지금 폭스바겐의 백업을 받는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는 2026년까지 미국과 캐나다 합쳐서 1,800개 스테이션. 근데 갈 길이 멀죠. 지금 스테이션이, 라이브 스테이션이 758개니까 지금보다 몇 배를 뻥 튀겨도 현재 테슬라가 안 됩니다. 참고로 테슬라 포트 수는 지금 아까 14,000개, 15,000개, 전 세계로 35,000개가 있다고 얘기했죠. 이게 미국만입니다. 근데 이 스테이션 수도 지금 비교가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2026년까지 해도 이게 스테이션 수인데 포트를 얼마나 넣을지 잘 모르겠는데, 스토어를. 이게 택도 없다라는 거죠.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내연기관 회사들이 여기서 참, 그러니까 자금도 딸리고, 이걸 보면은 이걸 사면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이런 충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런 걸 다시 리마인드를 안 해드리고 이거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데이터가. 이런 걸 얘기를 안 하면은 그냥 격차가 주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예, 줄기는커녕 내가 정말로 전기차를 메인으로 쓰고 싶다. 이 채널은 전기차 팬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전에 전기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전기차를 싫어하시거나 전기차를 제한적으로 쓰는 사람들한테는 예, 어떠한 논리도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테슬라를 싫어하셔도 제가 할 말이 없지만 내가 메인으로 전기차를 쓴다. 미국에서 답 없습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유일합니다. 이런 거 타고 다니시면 정말로 예, 아직도 기본이 안 돼 있고 머리를 잘 쓰시거나 준비가 안 되면 길가에 쓰실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